김제의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에서는 타 지역 기도원을 방문했던 교회 신도들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읍시가 추진 중인 향기공화국 시책과 칠보산 석산개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창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과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순창구는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장 검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장흥 도축장으로 온 오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발견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제의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남호 기자, 김제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 수치를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치를 오후 6시 현재 이곳에서만 모두 73명이 확진됐습니다. 가나안 요양원에서는 지난 14일 입소자 2명이 확진된 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종사자와 입소자 등 120여 명이 근무하거나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 90대 환자가 이 요양원에서 숨졌는데 사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와 관련한 세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그런데 익산에서는 타 지역 기도원에 함께 머문 교회 신도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익산 모 교회에서 최근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에서 11일 사이 경북 경산시의 A 기도원에서 열린 부흥회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교회발 최초 확진자인 전북 593번 80대 환자는 지난 15일 확진됐고 이튿날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북 지역 네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말기 암 환자인 그는 입원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는 이 교회 교인 등 27명을 전수검사해 교인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더 이상 추가 감염 없도록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서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추진 중인 향기공화국 시책과 칠보산 석산개발 의혹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읍시가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의 인문학과 문화, 자연 등 5가지 주요 자원을 향기로 비유해 정읍을 전국에 알리는 사업인 향기공화국. 민선 7기 후반기 중요 시책으로 지난 9월 연구 용역을 마쳐 5개 분야 30개 향기 특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정읍시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설명회 등을 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민 설명회는 그 용역이 지난 9월 14일 날 끝났거든요. 네. 용역이 끝난 뒤에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들인데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그 이제 진행이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향기공화국 정책의 핵심 자원인 라벤더 농장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장 인근에 체험학습장이 조성되고 도로가 포장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는 오래전부터 민원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이나 또 확장, 사방댐, 이 둔봉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수년 전부터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이제 검토해서 해결 차원에서 해결도 하는 거고.
정읍 씨는 칠보산 석산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칠보산 인근 주민들은 당초 버섯을 재배한다는 업체가 암석을 캐내 반출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읍 씨는 지금 당장 허가를 취소하고 칠보산이 중물로 도망가기 전에 주가 원상 복구하고 또한 불법적으로 사업을 벌인 사업주를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읍 씨는 사업주가 버섯 재배사 조성 부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과정 중 불가피하게 암석을 깨 반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버섯 재배사 전체 부지를 더하면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배사가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고만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2가지 의혹이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각 동별 그 연면적이 183.75평방미터, 한 55.5평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3개 동 전체를 합쳐야 네. 연합계 연면적이 551.25평방미터 정도, 이게 한 166.7평 정도에 해당돼서 이것은 이제 건축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고 처리를 해 준 거고요. 향기공화국과 칠보산 석산 개발 의혹에 대한 정읍 씨의 자세한 입장은 오는 24일 목요일 채널 25번에서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 전북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순천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순창보건의료원 과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순창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큰딸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으며 이후 A씨의 배우자와 작은딸도 확진돼 일가족 4명이 모두 감염됐습니다. 고창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장 검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에서 장흥의 도축장으로 온 오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뒤 나올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과 도축장의 이동을 통제하고 도축장 내 가금을 전량 폐기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전북 지역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가 줄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 복지관 23곳 중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18곳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무료급식 제공 횟수를 줄였습니다. 복지관들은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하기보다는 이용자들에게 도시락이나 즉석밥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25차례가량 운영됐지만 대체식은 평균 10여 차례 제공됩니다. 또 한 끼 단가인 2,500원에 맞는 대체식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체식마저도 배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선정해 도시락 방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어르신들은 끼니를 거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복지관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대체식 배급마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무료급식 대상자와 식대 예산 확대에 대해 지속해서 요구하고 논의하겠다며 현재 무료급식 수요를 시군별로 전수조사해 도시락 등을 받지 못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LG헬로비전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중 캠페인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 형태의 축사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협력이라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하고 지역 채널 TV 프로그램과 뉴스, SNS 홍보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개척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상품을 파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 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데 마케팅에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협의를 잘 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저희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창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음압 구급차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음압 구급차는 음압 병실과 같이 차량 내부의 기압을 바깥 대기압보다 낮게 조성해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든 특수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에 오염된 공기는 정화 장치인 헤파 필터를 통해 걸러져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이 전면 차단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군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종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청국장이 뇌졸중 예방과 항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호서대학교는 최근 고초균으로 만든 청국장을 쥐에게 먹인 결과 허혈성 뇌졸중과 고혈당증을 예방하는 데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순창 장류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년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120억 원 규모의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창 청국장이 당뇨와 뇌졸중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외국 유명 학회지에 발표하게 되어 향후 건강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창군은 주민이 전화로 부르면 달려가는 행복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쌍치면과 복흥면을 시작으로 점차 군내 전역으로 행복콜 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행복콜 버스는 농어촌 버스의 빈차 운행을 줄이고 주민이 필요할 때 탑승할 수 있도록 도입됐습니다. 30분 전까지 콜센터로 예약을 하면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는데요. 버스 요금은 1,000원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한때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1도,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5도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오전에 영하 6도, 낮에도 2도 나타내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높은 수치의 보통 수준 예보됐습니다. 금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은 임실이 영하 5도, 남원과 순창이 영하 3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1도에서 0도 보이겠고요. 비나 눈 소식이 있는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과 이어지는 주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낮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며 추위도 잠시 물러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데 이어 익산 열린문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전북보건당국은 최근 들어 늘어난 확진자 중 상당수가 무증상 상태로 확인돼 추가 전파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외출과 모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예배당 참석 인원이 20% 이내로,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데 이런 규정이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일단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